열심히 직장생활 30년, 그리고 마주한 길고 긴 퇴직 후의 삶.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그 두 번째 인생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올해 65 김혜정이라고 합니다. 35해 동안 한 회사에서 근무하고 이제 막 정년퇴직을 한 평범한 여자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퇴직 후 새로운 일을 찾으려 애쓰다가 결국 제가 진짜 원하는 삶의 방향을 찾게 된 과정입니다. 처음엔 정말 막막했어요. 평생 일만 알고 살아온 저에게 갑자기 찾아온 할 일 없음이란. 상상해 보세요. 매일 아침 6시에 알람 소리에 일어나 서둘러 출근 준비를 하고 저녁 7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오던 삶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예요.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크던지. 먼저 제 소개부터 좀 더 자세히 해야겠네요. 저는 지방국립대에서 행정학을 전공하고 졸업과 동시에 모 공기업에 입사했습니다. 결혼은 29에 했고 딸 하나를 키웠죠. 남편은 대기업 회계팀에서 근무하다 저보다 3살도 많지 않은데 먼저 정년퇴직을 했어요. 그동안 저는 회사에서 주로 인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여러 부서를 거쳤지만 마지막 12년은 인사팀에서 근무했어요. 사람들 입사시키고 평가하고 승진 관리하고. 그러다 제 차례가 와서 저도 이제 퇴직을 맞이했네요. 정년퇴직. 이 단어가 다가오는 걸 느끼면서도 실감이 안 났었어요. 서류상으로는 올해 제 나이가 65이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저는 아직도 40 중반의 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어쩌면 자기 기만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퇴직식 날 제 책상을 정리하는데 35년의 흔적들이 고작 종이박스 2개에 담겼어요. 사진첩, 상장들, 여기저기서 받은 감사패와 기념품들. 그동안 모아둔 메모장과 명함철. 동료들이 써준 카드 한 뭉치. 그리고 퇴직금 입금 통지서. 21억 7천만 원. 처음 이 숫자를 봤을 때 솔직히 꽤 큰 돈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 남편과 함께 앉아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할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걸로 서울에 있는 우리 집 대출금 8천만 원 갚고 딸아이 결혼 자금으로 2천만 원 정도 떼어놓고 남은 돈을 어떻게 굴려야 노후를 편하게 살 수 있을까? 남편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죠. 연금은 얼마나 나와? 국민연금 104만 원, 퇴직연금 예상액이 70만 원 정도. 그럼 한 달에 180만 원 정도 받는 셈이네. 내 연금까지 합치면 320만 원 정도는 되니까 그럭저럭 생활은 가능하겠네. 남편의 말을 듣고 있자니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게 제 남은 인생의 전부란 말인가? 돈을 아껴 쓰며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 당장 불안해진 마음에 재취업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시니어 취업 정보를 찾아보고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헤드헌터에게도 연락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첫 번째로 연락을 받은 곳은 대형마트 고객센터였어요. 경력이 좋으시네요. 하지만 시간제로만 가능해요. 주 25시간 시급은 10,000원입니다. 계산해 보니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였죠. 그 다음은 작은 회계법인이었어요. 행정 경력이 있으시니 총무팀에서 근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급은 2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찾아보았지만 대부분 비슷했어요. 최대 200만 원, 그것도 풀타임으로 일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었죠. 제가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받던 월급이 560만 원이었는데 이건 너무 현실과 괴리가 크더라고요. 마침 그때 옛 동료 한 명이 불쑥 찾아왔어요. 정미경, 제가 인사팀에서 같이 일했던 후배인데 지금은 부장이 되어 있었죠. 언니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이에요. 카페에서 만난 미경이는 반가운 얼굴로 제게 물었어요.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 근데 이렇게 갑자기 연락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우리 회사에서 시니어 컨설턴트를 찾고 있어요. 신입사원들 멘토링도 하고 퇴직 설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언니가 딱인 것 같아서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제가 오랫동안 해온 일 잘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근데 미경아, 솔직히 얼마나 주는데? 미경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월 250만 원이에요. 주 30시간 근무고요. 역시나.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가 확 꺾이는 느낌이었어요. 미안해, 미경아. 좋은 제안인 건 알지만 내가 좀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가치가 떨어진 사람이 되었나?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가 이 정도 가치밖에 되지 않는 건가?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있었어요. 퇴직 후 남편은 베란다에 작은 텃밭을 만들어 채소를 기르고 있었죠. 왜 이렇게 늦었어? 무슨 일 있었어? 저는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전부 털어놓았어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야? 갑자기 일이 없어지고 사회적 지위도 사라지고. 이런 변화를 어떻게 견디는 거야?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상추 한 잎을 저에게 내밀었어요. 이거 한번 먹어봐. 의아했지만 받아 먹었어요. 어때? 맛있지? 예전에는 이런 맛을 느낄 여유가 없었어. 매일 바쁘게 살다 보니 작은 행복을 놓치고 살았던 것 같아. 그 말에 뭔가 울컥하더라고요. 당신 철학적이네. 철학적인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야. 우리는 이제 일보다 삶에 집중할 나이가 됐어. 그동안 일하느라 못했던 것들을 해볼 시간이라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남편의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일과 삶. 그동안 저는 일이 곧 제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볼 때가 된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동네 산책을 나섰어요.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고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이 있었어요. 박지영 할머니. 80이 넘으셨지만 매일 아침 공원에서 청소를 하시는 분이었죠. 아이고 혜정 씨. 퇴직하셨다면서요? 이제 매일 아침 볼 수 있겠네요. 네 할머니. 근데 오늘도 청소하세요? 너무 힘드시지 않아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시간이지. 할머니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나 예전에 은행에서 지점장까지 했다고. 퇴직하고 나서 처음엔 정말 막막했어. 그러다 우연히 봉사활동을 시작했는데 그게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됐지. 봉사활동이요? 그래, 처음엔 노인정에서 같이 놀자고 권유받았는데 그건 아직 때가 아닌 것 같더라고. 그래서 뭐라도 해볼까 하다가 복지관 봉사를 시작했지. 거기서 컴퓨터를 처음 배웠어. 이 나이에 말이야. 할머니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그러다 점점 더 많은 활동을 하게 됐지. 지금은 여기 공원 청소도 하고 복지관에서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도 하고 초등학교에서 주 2번 아이들한테 옛날 이야기도 들려주고. 와, 정말 바쁘시네요. 바쁜 게 좋아. 누구나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잖아. 나이 들어도 마찬가지야. 그 말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 집에 돌아와 컴퓨터를 켜고 지역 봉사활동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그런데 검색을 하다 보니 정말 다양한 봉사활동이 있더라고요. 지역 도서관 책 읽어주기, 보육원 아이들 학습지도, 병원 안내 도우미,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실. 다음 날 용기를 내어 지역 자원봉사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혜정이라고 하는데요. 방금 퇴직했고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어서요. 전화를 받은 상담사는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어요. 네, 혹시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순간 머뭇거렸습니다. 제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지? 회사에서는 늘 주어진 일을 했지 제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문득 떠오른 것이 있었어요. 혹시 외국인 근로자나 결혼 이주 여성을 돕는 봉사활동이 있을까요? 제가 영어와 일본어를 조금 할 수 있거든요. 대학 시절 부전공으로 일본어를 공부했고 회사에서 해외 업무를 담당하면서 영어도 어느 정도 익혔던 경험이 떠올랐거든요. 아, 그러시면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추천해 드립니다. 거기서 한국어 교실이나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게 저는 집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센터 입구에 들어서자 여러 나라의 국기가 걸려 있고 로비에는 다양한 피부색의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봉사활동 문의차 왔습니다. 아, 네. 어서 오세요. 저희 센터 소개를 간단히 해드릴게요. 박효진 팀장이라는 젊은 여성이 저를 안내했어요. 저희 센터는 결혼 이주 여성과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곳입니다. 한국어 교실, 요리 교실,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어떤 일을 도울 수 있을까요? 선생님께서 영어와 일본어를 하실 수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행정 경험도 있으신가요? 네, 공기업에서 35년간 인사 업무를 했습니다. 효진 씨의 눈이 반짝였어요. 와, 정말요? 사실 저희가 지금 행정 지원과 프로그램 기획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선생님 같은 분이 오실 줄이야. 그렇게 저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주 3회 하루 3시간씩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행정 지원이었어요. 서류 정리, 시간표 작성, 전화 응대 같은 것들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 역할이 점점 커졌습니다. 프로그램 기획에 참여하게 되었고 결혼 이주 여성들과 1대1로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멘토링 시간도 갖게 되었어요. 특히 일본에서 온 사키 씨와는 금방 가까워졌습니다. 32살인 사키 씨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고 이 지역으로 온 지 3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가 힘들다고 했어요. 혜정 씨, 한국은 참 빨라요. 모든 것이 빨라요. 사람들 걸음도 빠르고 말도 빠르고 변화도 너무 빨라요. 사키 씨는 일본어로 속삭이듯 말했어요. 네, 맞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를 좋아하죠. 하지만 천천히 가는 것도 때로는 필요해요. 저는 한국 시어머니가 무서워요. 제가 한국어 잘 못하는 거 싫어하시고 음식도 맛없다고 하시고. 사키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문득 제 딸이 생각났습니다. 만약 제 딸이 다른 나라에 가서 외국인의 아내로 살게 된다면 얼마나 힘들까. 사키 씨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그리고 제가 도울게요. 한국 음식 같이 배워볼까요? 그 순간 느꼈어요. 내가 이 일을 하면서 급여를 받지 않아도 이렇게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하다는 것을요. 봉사를 시작한 지 석 달쯤 지났을 때 센터에서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김혜정 선생님, 저희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 중인데 선생님께서 맡아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효진 팀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떤 프로그램인데요? 커리어 브릿지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결혼 이주 여성들이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에요. 이력서 작성법부터 면접 준비, 직장 예절까지. 선생님께서 오랫동안 인사 업무를 하셨으니 딱 맞을 것 같아서요. 그 제안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제가 평생 해온 일이 아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니. 네, 기꺼이 맡겠습니다. 열정이 넘쳐서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이 소식을 전했더니 무척 좋아하더라고요. 당신 요즘 표정이 달라졌어. 훨씬 생기가 돌아. 그래? 나도 느껴. 요즘 너무 즐거워.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참 보람차. 남편은 웃으며 말했어요. 자, 그럼 이걸 한번 먹어봐. 이번엔 방울토마토였어요. 이건 내가 처음으로 성공적으로 기른 토마토야. 어때, 맛있지? 정말 달콤했어요. 당신 텃밭 가꾸기 진짜 재미있어? 응, 이것도 일종의 성취감이야. 내가 심은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걸 보는 기쁨이란. 그날 밤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성취감. 제가 회사에서 느꼈던 것과는 또 다른 종류의 성취감을 봉사활동에서 느끼고 있었던 거죠. 커리어 브릿지 프로그램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커리큘럼을 짰고 15명의 결혼 이주 여성들이 첫 수업에 참여했어요. 베트남, 필리핀, 중국, 태국. 다양한 나라에서 온 여성들이었죠. 여러분, 한국의 취업시장은 경쟁이 치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만의 강점이 있어요. 바로 다문화 감수성과 언어 능력입니다. 저는 수업을 진행하면서 그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35년간 인사 업무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면접에서 좋은 인상을 주는지, 어떤 이력서가 눈에 띄는지 잘 알아요. 그 모든 것을 여러분과 나눌 겁니다. 12주 프로그램이 끝날 무렵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15명 중 6명이 실제로 취업에 성공한 거예요. 물론 대부분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이었지만 그래도 그들에겐 한국 사회의 첫 발을 내딛는 소중한 기회였죠. 특히 사키 씨는 일본 한국어 통역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혜정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없었다면 저는 용기를 내지 못했을 거예요. 사키 씨가 첫 월급으로 사온 일본 과자를 함께 나눠 먹으며 저는 뭉클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성취감이구나.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커리어 브릿지 프로그램은 새 기술을 배출했고 점점 더 많은 결혼 이주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주 4일 센터에 나가고 있었고 다른 다문화 센터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달라는 요청을 받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효진 팀장이 조심스럽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혜정 선생님, 사실 저희가 도시 지원금을 추가로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 정식으로 자리를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정식으로요? 네, 다문화 취업 지원 코디네이터라는 직책이에요. 주 30시간에 월 250만 원입니다.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1년 전 미경이가 제안했던 것과 똑같은 조건이었거든요. 그때는 이 금액을 듣고 실망했는데 지금은 전혀 다르게 느껴졌어요. 고맙지만 효진 씨, 저는 봉사자로 계속하고 싶어요. 효진 씨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네? 하지만 지금 하시는 일과 똑같은데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도요? 네, 그게 바로 중요한 차이예요. 지금 저는 일이 아니라 나눔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건 사실이었어요. 남편과 저의 연금으로 기본 생활은 충분했고 퇴직금도 있었으니까요. 물론 사치스럽게 살 수는 없었지만 그만큼의 가치가 있었어요. 그럼 그 예산으로 더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이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효진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혜정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작은 케이크를 샀어요. 뭔가 축하하고 싶은 기분이었거든요. 여보, 오늘 특별한 날이야? 남편이 케이크를 보고 물었어요. 응, 오늘 나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이야. 내가 재취업 제안을 거절하고 봉사를 계속하기로 했거든. 남편은 한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따뜻하게 웃었어요. 당신 정말 달라졌어. 어떻게?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 회사 다닐 때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정말 그랬어요. 회사에서는 늘 다음 목표, 다음 승진, 다음 평가를 걱정하느라 현재의 기쁨을 느낄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예전에 못했던 일을 하나 해보기로 했어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제 마음속 이야기가 술술 풀려나왔어요. 오늘 나는 돈보다 가치 있는 것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었다. 다음 날 일찍 일어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박지영 할머니가 여전히 공원을 청소하고 계셨어요.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함께 낙엽을 쓸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제가 요즘 다문화 센터에서 봉사하고 있어요. 정말 즐거워요. 그래?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는데? 결혼 이주 여성들이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제 경험을 나누는 거죠. 할머니는 잠시 쓸던 빗자루를 멈추고 저를 바라보셨어요. 혜정 씨 알아? 사람이 나이 들면서 깨닫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뭔가요? 바로 관계야. 돈도 명예도 다 지나가. 결국 남는 건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느끼는 행복이야. 할머니의 말씀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어요. 할머니, 저도 요즘 그걸 조금씩 느끼고 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 2일은 다문화 센터에서, 주 1일은 지역 도서관에서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하는 봉사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막상 시작하니 생각보다 훨씬 즐거웠습니다. 특히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줄 때면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동자를 보며 제 안에 있던 창의력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어릴 적 동화책을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대학 입시, 취업, 승진 이런 것들에 쫓기다 보니 책 읽는 즐거움을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제 와서 다시 그 즐거움을 되찾으니 마치 잃어버렸던 저를 다시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남편도 변화하고 있었어요. 텃밭을 넘어 이제는 동네 커뮤니티 정원 가꾸기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주변 어르신들에게 농사 기술을 가르쳐 드리는 활동도 하고 있었죠. 우리는 매일 저녁 식탁에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오늘 복지관에서 만난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고마워요라고 하시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도 오늘 재미있는 일 있었어. 커뮤니티 정원에 고등학생들이 봉사활동을 왔는데 한 학생이 나한테 아저씨는 정년 퇴직하고 심심해서 여기 오세요? 라고 묻더라고.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어? 심심해서가 아니라 행복해서 온다고 했지. 그렇게 시간은 흘러 어느덧 퇴직 2년 차가 되었습니다. 다문화 센터의 커리어 브릿지 프로그램은 이재 씨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게 되었고 저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시장님으로부터 표창장도 받았어요. 물론 그보다 더 큰 보람은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이주 여성들이 이제는 멘토가 되어 새로운 참가자들을 돕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죠. 사키 씨는 이제 센터의 정식 직원이 되어 일본 출신 이주민들을 돕고 있었고, 베트남에서 온 투안 씨는 자신만의 작은 식당을 열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임신했어. 반가운 소식에 남편과 저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다니. 믿어지지가 않네. 딸아이는 서울에서 남편과 살고 있었는데 출산 후에는 육아 문제로 고민이라고 했어요. 엄마, 아빠 사실 우리가 이사 갈까 생각 중이에요. 서울에서 아이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서. 어디로 가려고? 글쎄. 엄마, 아빠 사는 동네는 어때요? 그러면 가끔 아이도 봐주실 수 있고.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주를 가까이서 볼 수 있다니.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다. 엄마가 요즘 봉사활동 하느라 바쁘긴 한데 손주는 당연히 봐줄 수 있지. 전화를 끊고 남편과 눈을 마주쳤어요.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구나. 시간 참 빠르지? 그날 밤 저는 또 일기를 썼습니다. 인생은 참 신기하다. 퇴직 후 막막했던 그때 내가 지금 이렇게 행복해질 줄 누가 알았을까? 일을 그만두고 오히려 더 바빠졌다. 하지만 이것은 의무감에서 오는 바쁨이 아니라 즐거움에서 오는 바쁨이다. 그리고 이제 손주까지. 2년 반이 지난 지금 저는 매일 아침 기대에 부풀어 눈을 뜹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들을 만날까?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까? 퇴직 전에는 월요일 아침만 되면 가슴이 무거웠는데 지금은 모든 날이 설레는 날이 되었어요. 딸아이 가족은 우리 동네로 이사 왔고 손주 민준이는 이제 6달이 되었어요. 일주일에 2~3번은 손주를 봐주고 있는데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합니다. 아기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느끼는 기쁨이란. 물론 봉사활동도 계속하고 있어요. 이제는 시니어 멘토단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도 시작했습니다. 저처럼 퇴직 후 새로운 삶을 찾고 있는 시니어들에게 봉사활동의 기쁨을 알려주는 활동이에요. 봉사활동이 단순히 남을 돕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이기도 해요. 시니어 멘토단 첫 모임에서 제가 했던 말입니다. 10분의 시니어가 참석하셨는데 처음에는 모두 의구심 가득한 표정이었어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봉사야? 내가 뭘 할 수 있지? 나는 특별한 기술도 없는데. 그런 생각들이 얼굴에 쓰여 있었죠. 하지만 3달이 지난 지금 그 10분 중 8분이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계세요.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취업 상담을 해주시는 전직 인사 담당자, 초등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쳐 주시는 전직 교사, 병원 안내를 담당하시는 전직 간호사. 각자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며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신 거죠. 오늘도 센터에 나가기 전 거울을 보니 제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예전에는 늘 피곤해 보이고 긴장된 표정이었는데 지금은 편안하고 행복한 표정이에요. 주름은 더 깊어졌을지 몰라도 그 주름 사이로 행복이 묻어나는 것 같았어요. 여보, 나 다녀올게. 응,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 남편의 인사를 받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바깥 공기가 상쾌했어요.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고 낙엽이 곳곳에 쌓여 있었습니다. 문득 생각했어요. 나도 이 낙엽처럼 한때는 나무에 매달려 있었지. 그리고 때가 되어 떨어졌어.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지. 센터로 향하는 길, 버스 창밖으로 도시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바쁘게 일터로 향하는 사람들, 학교로 가는 아이들, 공원에서 운동하는 어르신들. 모두가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저도 이제 제 삶의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회사의 평가나 남의 시선에 연연하지 않고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선택하게 되었으니까요. 가끔 예전 직장 동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혜정 씨 요즘 뭐해? 재취업했어? 아니, 나는 봉사활동 하면서 지내. 봉사활동? 그거 돈 안 주잖아. 아깝지 않아? 아깝기는커녕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 처음에는 그런 대답에 의아해하던 친구들도 이제는 제 선택을 존중해주고 간혹 나도 퇴직하면 너처럼 살고 싶다고 말하기도 해요. 오늘 센터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추석 한마당. 이주 여성들과 함께 송편도 만들고 한국의 추석 문화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작년에 시작한 이 행사가 올해는 더 큰 규모로 진행된다고 해서 기대가 큽니다.
센터에 도착하니 벌써 많은 분들이 모여 계셨어요. 혜정 선생님, 여기 송편 빚는 거 도와주세요. 사키 씨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테이블 주변으로 여러 나라에서 온 이주 여성들이 앉아 있었고 그들의 아이들도 함께 했어요. 여러분, 송편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먼저 소를 넣고. 제가 송편 빚는 법을 시범 보이자 모두들 열심히 따라 했습니다. 필리핀에서 온 마리아는 송편 대신 하트 모양을 만들어 웃음을 자아냈고, 태국에서 온 수안나는 너무 큰 송편을 만들어 다들 놀라워했어요. 그렇게 웃고 떠들며 송편을 빚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선생님, 저 오늘 면접 합격했어요. 베트남에서 온 투안의 남편 민수 씨가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그는 얼마 전부터 커리어 브릿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드디어 첫 면접에 합격했다고 했습니다. 정말요? 축하해요. 어떤 회사인가요? 물류회사 창고 관리자예요. 제가 베트남어도 할 수 있으니까 베트남 거래처와의 소통도 담당한대요. 그의 기쁜 얼굴을 보니 저도 덩달아 행복해졌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제가 봉사활동을 계속하는 이유였어요. 누군가의 인생에 작은 변화라도 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보람인지 모릅니다. 송편을 다 빚고 칠 때쯤 효진 팀장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주목해 주세요.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바로 이 센터를 지원해 주시는 시청의 관계자분들과 지역 신문사 기자분들입니다. 저는 놀랐어요. 몰랐던 일정이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우리 센터의 자랑스러운 프로그램인 커리어 브릿지의 성과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난 2년간 이 프로그램을 통해 58명의 이주민들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이끌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김혜정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순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주목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모두의 기대 어린 시선에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정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선생님, 커리어 브릿지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효진 팀장의 질문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그저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시작했습니다. 35년간 인사 업무를 했으니까요. 하지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깨달았어요. 이 일이 단순히 제 경험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라는 것을요. 저는 그 과정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용기, 희망, 그리고 진정한 나눔의 의미를요. 그러자 갑자기 사키 씨가 일어나 말했어요. 혜정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집에만 있었을 거예요. 선생님 덕분에 저는 이제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른 참가자들도 하나둘 일어나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을 들으며 제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내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퇴직 후 재취업을 거부하고 봉사의 길을 선택한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결정 중 하나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가끔은 경제적인 면에서 불안함을 느낄 때도 있고 체력적으로 힘든 날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순간들조차도 제 선택에 대한 후회는 없습니다. 오히려 제 선택을 통해 제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졌는지 매일매일 깨닫고 있어요.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작은 화분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오늘 텃밭에서 새 작물을 심어봤어. 바로 셀비어라는 꽃이야. 가을에 피는 꽃인데 의미가 있어서 하나 더 심어봤어. 어떤 의미인데? 지혜와 존경을 상징한대. 당신한테 딱 맞는 것 같아서. 그 말에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 이렇게 서로를 존중하며 살 수 있어서 행복해. 저녁 식사 후 딸아이 가족이 놀러 왔습니다. 6달 된 손주 민준이는 이제 뒤집기를 시작했다며 딸이 자랑했어요. 엄마, 요즘 봉사활동은 어때? 힘들지 않아? 아니, 전혀. 오히려 더 활력이 생기는 것 같아. 딸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엄마가 회사 다닐 때는 항상 피곤해 보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에너지가 넘쳐 보여. 왜 그런 것 같아?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일이라는 확신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행복하기 때문이겠지. 엄마 솔직히 말해봐. 돈 안 받고 일하는 거 아깝지 않아? 엄마 능력이면 재취업해서 돈 더 벌 수 있었을 텐데. 그 질문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더라. 시간의 자유, 마음의 평화, 그리고 진정한 보람.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잖아. 딸은 한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어요. 나도 육아휴직 끝나고 복직해야 하는데 요즘 계속 고민이야. 일도 중요하지만 민준이와 보내는 시간도 소중하고.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아 주었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내 삶이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하면 돼. 그리고 언제든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 거야. 그날 밤 저는 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딸에게 내 선택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과정에서 스스로도 다시 한번 확신을 갖게 되었다. 나는 지금 내가 가장 행복한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 돈과 지위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용기.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다음 날 아침 평소와 같이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박지영 할머니는 오늘도 변함없이 공원을 청소하고 계셨어요. 할머니 오늘도 건강하시네요. 혜정 씨도. 요즘 더 젊어 보여. 함께 낙엽을 쓸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가끔 궁금해요. 왜 이렇게 매일 공원 청소를 하세요? 나이도 많으신데. 할머니는 잠시 빗자루를 놓고 저를 바라보셨어요. 나는 이 공원이 내 마음의 고향 같아. 매일 아침 이곳에 오면 마음이 평온해져. 그리고 내가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지. 그게 나이 들어서 가장 중요한 거야.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그 말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요즘 그 느낌을 알 것 같아요. 봉사활동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혜정 씨는 참 현명한 사람이야. 많은 사람들이 퇴직하고 막막해하거나 돈만 줬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는데. 혜정 씨는 진짜 중요한 걸 알아냈네. 그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제 인생의 변화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퇴직 직후 저는 재취업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 여겼어요. 그런데 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제 생각이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인생에는 다양한 길이 있고 행복을 찾는 방법도 여러 가지라는 것을요. 이제 저는 제 선택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매일 저녁 보람찬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앞으로도 이 길을 계속 걸어갈 거예요. 물론 언제든 변화가 필요하다면 새로운 도전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2의 인생의 아름다움이 아닐까요? 더 이상 남의 시선이나 사회적 압박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행복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 저는 65에 그 자유를 발견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어쩌면 그 이상의 시간이 더 남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계속해서 배우고 나누고 성장해 나갈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가 찾은 진정한 제2의 인생입니다. 오늘도 저는 행복합니다. 제 선택에 감사하며 앞으로의 여정이 기대됩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여러분도 각자의 인생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